2019년 10월 1일 우승 레이스를 결정지을 수 있는 NC와 두산의 리그 마지막 경기. 5대5 동점으로 맞이한 9회 말 국회성의 2루타로 1사 2루의 찬스를 잡은 가운데 타석에 박세혁이 들어섭니다. 그리고 NC 마무리 원정현의 피칭이 이어지는데요. 2018년 역대급 타선과 함께 93승을 따내며 정규리그 1위를 차지했던 두산은 한국 시리즈에서 SK의 2승 4패로 충격의 업셋을 당하며 아쉬운 마무리를 맺습니다. 그리고 시즌 종료 후 팀을 지탱하던 안방마님 양의지가 FA를 통해 NC로 이적하며 크나큰 전력 손실이 발생하죠. 그래도 린드블럼과 후렌커프라는 검증된 외국인 투수 2명과 재계약에 성공한 두산은 새로운 외국인 타자로 탁월한 컨택의 소유자 호세 미겔 페르난데스를 영입하며 기대를 거는데요. 그리고 그는 시즌 초반 리그를 폭격해버립니다. 4월까지 4할에 육박하는 타율에 7홈런 30타점을 올리며 두산은 지난해 외국인 타자 흉년의 아쉬움을 잊고 환호했죠. 여전히 두산 타선은 강했고 양의지 이타로 주전으로 올라선 박세혁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골고루 좋았던 투타 활약에 좋은 수비력까지 더해졌던 두산은 4월까지 21승 11패를 거두며 SK에 이은 2위에 오르는데요. 투타 지표가 골고루 좋았지만 질 때 아쉽게 지고 이길 때 시원하게 이기는 흐름이 이어지며 피타고리안 승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성적이 나왔죠. SK와 치열한 1위 다툼을 벌인 두산은 5월 SK 원정에서 위닝 시리즈를 가져오며 선두를 탈환합니다. 하지만 그 후 거짓말같은 4연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2점차 접전 끝 패배가 많았는데 타선은 찬스에서 침묵했고 동시에 수비 실책도 발목을 잡았죠. 연패의 늪에서 빠져나온 뒤 승리 요정 린드블럼과 함께 선두를 쫓아 나아가게 한 두산은 다시 SK와 3연전을 맞이합니다. 그러나 첫 경기 14대1 패배를 시작으로 내리 3경기를 모두 내줬고 양팀 간 승차는 4경기까지 벌어지죠. 6월 두산은 월간 승률 5할 이상을 유지하긴 했으나 계속되는 타선 침묵 속 실망스러운 경기 내용을 보였고 선두 경쟁이 아닌 중위권 추락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합니다. 경기력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두산 팬들의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올스타 브레이크 직전 KT에게 다시 3연전 수입패를 당하며 2위 자리를 키움에게 내주었고 선두와의 승차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8월에 들어서도 퐁당퐁당. 월간 승률 5할 이상은 어떻게든 유지했던 두산이었지만 8월 15일 광복절을 기점으로 선두 SK와의 승차는 9경기까지 벌어집니다. 그러나 이때부터 미라클 두산의 미친 질주가 시작됩니다. LG와 롯데를 잡고 3연승을 올린 두산은 1패 뒤 삼성, 한화, 그리고 SK를 상대로 6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한화전 8이닝 2실점 투구를 한 린드블럼이 20승째를 올렸고 양의지의 보상선수로 영입되었던 이형범은 대체 마무리로서 환상적인 활약을 펼치며 뒷문을 책임졌죠. 오재일, 박건우, 류지혁 등 곳곳에서 해결사가 나와주었고 8월 월간 성적은 17승 7패, 승률 7할대로 마무리하며 기적을 꿈꿀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9월 14일 문학에서 양팀은 물러설 수 없는 중요한 일전을 벌이는데요. 9회 초까지 6대4로 앞서며 승리를 눈앞에 뒀던 두산은 믿었던 이형범이 무너짐과 동시에 뒤이어 올라온 배영수의 사상 초유 투구수 없는 끝내기 포크가 터지며 허무하게 승리를 헌납하죠. 이제 우승은 힘들고 현실적으로 2위를 지켜야 하는 상황. 그런데 판도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SK가 그 승리 이후 무려 6연패를 당했고 두산은 SK와 더블헤더 2승을 포함해 추격의 고삐를 당겼죠. 꾸준히 선두권을 위협하며 호성적을 이어간 키움 히어로즈도 여전히 1위 가능성은 남아있어 우승 레이스는 혼돈에 접어듭니다. 그리고 찾아온 9월 28일 2구 오른쪽 잘 맞았습니다. 하나 간다. 이학주가 끝냅니다. 경기 끝. 왼쪽 경기 끝. 이것은 새로운 가을의 기적. 2019년 9월 28일 두산 베어스가 선두를 탈환합니다. 이학주가 연장 10회 끝내기 홈런을 터뜨리며 삼성이 SK를 잡았고 두산은 한화를 상대 박건우의 10회 극적인 끝내기 안타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두산과 SK의 승차는 사라집니다. 두산 베어스가 기어이 리그 1위로 올라서는 순간이었습니다. SK는 마지막 2경기를 승리로 매듭지으며
88승 1무 55패로 리그를 마칩니다. 최종전을 앞둔 두산은 승리 시 동일한 승률에 더해 상대 전적에 앞서며 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 외의 경우의 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NC 최성영, 두산 후렌코프의 선발 맞대결. 후렌코프는 많은 피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했고 김태형 감독은 그를 4회에 조기 강판시키고 2연승을 투입합니다. NC 역시 최성영을 일찍 내리며 불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죠. 7회 두산은 상대 실책으로 동점을 만드는 등 절호의 역전 기회를 잡았지만 임정호에 막혔고 8회 함덕주와 유희관이 3실점을 내주며 경기는 NC 쪽으로 기울었죠. 8회 말 공격에 들어갈 당시 두산의 승리 확률은 7% 정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2사 2-3루 찬스를 놓치지 않은 허경민의 적시타에 이어 김인태가 잠실의 우중간을 아름답게 가르는 타구를 만들며 다시 스코어는 5대5 동점이 됩니다. 그리고 찾아온 9회 말. 됐습니다. 박세형 이 타구가 뻗어나갑니다. 이렇게 되면서 정규 시즌 우승은 두산네요. 미라클 두산이 또 한 번 기적을 연주하면서 지난해 빼앗긴 우승컵을 찾으러 갑니다. 정규 시즌을 끝내기로 우승한 최초의 사례이자 역대 최다 경기차 역전 우승 달성. 기적의 두산은 새로운 역사를 썼고 그 중심에는 우려했던 포수 자리를 훌륭히 메꿔준 박세혁이 있었습니다. 수비에서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무려 9개의 3루타를 기록하는 등 발빠른 매력을 보여주었고 웨인 페르난데스는 197안타를 기록하며 차원이 다른 레벨의 컨택을 해냈습니다. 마운드에선 승리요정 린드블럼에 이어 이영하가 17승을 거두며 잠재력을 터뜨렸고 불펜에서는 최고의 보상 선수가 되어준 이형범의 활약, 당시 불펜 핵심으로 거듭나준 최원준의 활약도 인상적이었죠. 역전 우승의 충격파가 이어진 SK를 3승으로 잡고 올라온 키움과의 한국 시리즈. 1차전에서 요키시와 린드블럼의 매치업이 성사되었고 두산이 요키시 공략에 성공하며 6대1까지 앞서 나갑니다. 그러나 린드블럼이 내려간 후 두산 불펜은 흔들렸고 7회 가을 성문의 동점 역시타가 터지며 스코어는 동점. 하지만 9회 김하성이 내야 뜬 공을 놓치는 치명적인 실책을 저질렀고 오제일의 끝내기 안타가 터지며 두산은 천신만고 끝에 승리를 거머쥡니다. 2차전 이영하가 5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사이 키움 이승호가 두산 타선을 상대로 호투를 펼치며 키움이 7회까지 5대2의 리드를 잡습니다. 8회 한 점을 따라붙은 두산은 9회 말 오주원과 한현희를 공략하며 순식간에 동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타석엔 유독 포스트 시즌에서 조조한 성적을 기록했던 박건우가 들어서죠. 그만큼 좋은 볼이 들어온다는 생각으로 저 가벼운 컨택 능력이 필요하죠. 바깥쪽 공 갖다 대면서 중견수 안타 끝내기 주자 홈런 들어갑니다. 두 경기 연속 끝내기 승리로 왜 2019년이 미라클의 해인지를 보여준 두산은 이 승리로 상대의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습니다. 3차전 후렌코프와 이용찬 두 명의 투수가 각 6이닝, 3이닝 무실점을 합작했고 박세혁, 박건우, 오제일이 필요할 때 점수를 뽑아주며 5대0 승리. 이제 우승까지 1승만을 남겨놓습니다. 10월 26일 한국 시리즈 4차전 1회 키움이 2점을 내자 2회 곧바로 두산이 3점을 뽑아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유희관이 2회에 완전히 무너지며 6점을 내줬고 스코어는 8대3이 되죠. 이 경기는 진짜 키움이 이기지 않을까 생각했으나 경기의 판도는 다시 알 수 없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5회에 9대8로 역전을 이뤄낸 두산은 9회 실책으로 동점을 내주며 승부는 연장으로 접어들죠. 저 오른쪽 안타입니다. (10회) 2점을 뽑은 두산은 10회 말 배영수가 경기를 마무리 지으며 마침내 미라클 두산을 역사에 새길 미친 시즌을 완성하고 한국 시리즈 챔피언의 자리에 오릅니다.